오늘 배울 내용은 삼각함수입니다. 일단 그 개념편 96페이지인데 그 이제 시초선 이게 그 시초선과 동경의 의미는 뭐냐면 시초선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여기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양의 방향,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갔을 때 얘를 이제 이 선을 이제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은 음의 방향이고 지금 이런 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은 이제 플러스 방향,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일반각은 이제 동경에 비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 이제 30도라고 하면 얘가 여기가 이제 이게 동경이 30도인 거야. 이렇게 쓰면 얘는 동경이 30도인데 동경이 30도라는 말은 물론 지금 이렇게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30도를 이렇게 한 번만 가도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일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돈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쳐도 그러니까 이 회전한 각도가 이렇게 되더라도 30도가 되기 때문에 이 30도 이게 동경이 30도일 때 일반 각은 이게 앞에 몇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이라고 이렇게 몇 바퀴 이게 의미상은 이게 몇 바퀴가 되는 거지 그지? 360도 한 바퀴니까 30도 플러스 몇 바퀴라고 이렇게 답을 써야 하는 거야.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다만 이제 할 때 물론 알파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대개는 알파는 0도에서 360도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런 식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다음 이제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이해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각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1사분면은 90도까지 0도부터 90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2사분면은 90도에서 당연히 180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180도에서 270도 얘는 여기가 270도부터 360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 530도 같은 경우에 얘를 일단 530도랑 같은 각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한 바퀴를 반대로 돌려버리니까 이게 한 바퀴 돌리고 360도인데 530도가 되려면 170도를 이렇게 더 가야 되거든. 근데 이걸 그러니까 170 반대로 한 바퀴를 돌린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동경 같으니까 얘가 이게 한 바퀴를 빼면 이렇게 360도를 빼서 170인 걸 찾는 거야. 따라서 얘는 360 더하기 170 이런 꼴로 쓰는 건데 뭐 곱하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어쨌든 이건 몇 바퀴를 결정하는 거니까 동경이 170도라는 말은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2, 4분면에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700도도 보면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를 그러니까 360이나 지금 360을 빼서 찾았는데 얘는 360이면 720을 더해서 찾는 거야 거꾸로. 그럼 얘 360을 더하게 되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 36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340을 이렇게 마이너스 340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쓸 때 이 동경을 플러스가 0도에서 360도 사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720을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720,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맞춰준다고. 따라서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거꾸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20도를 가는 거니까 얘는 어쨌든 이게 뭘 결정하는 거야? 4분면을 결정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1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돌아가서 4분면의 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얘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1사분면의 각은 얘가 0도에서 90도까지가 맞는데 문제는 얘가 몇 바퀴를 돈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여기 360n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n바퀴를 써주는 거야. n바퀴. 0도에서 90도 사이인데 여기 각각 좌우에 n바퀴라고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이제 3분의 세타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물었으니까 3분의 세타 나누기 3으로 하면 얘도 3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여기는 120n이고 0은 나눠봐야 의미가 없고 얘는 120n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0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게 몇 n 바퀴니까 n은 이제 정수 얘기하는 거거든. 정수 얘기하는 거 0, 1, 2, 3, 4를 보통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도 대입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 찾는 거니까 n이 0일 때는 0도부터 30도 사이에 있으니까 1사분면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제 1사분면 다음에 n이 1이 되면 120도와 그 다음에 1이 되면 150도 사이니까 얘는 제 2사분면이 답이 되고 다음에 n이 2가 되면 240도와 그 다음에 270도 사이니까 제 3사분면이 답이 돼요. 그럼 n이 3이 되면
얘가 다시 360도니까 360도 0이랑 같은 거거든. 그럼 여기 다시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여기 3분의가 되면 상황이 얘 이제 3개만 해보면 돼, 일반적으로.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답을 써야 합니다. 자, 1-1번 다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란 말은 270도와 몇 도 사이? 3, 4분면이 270도였어. 180도와 세타가 270도 사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몇 바퀴 도는 걸지 모르기 때문에 n바퀴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n바퀴라고 이렇게. 그럼 나는 2분의 세타를 찾고 있으니까 2로 나누면 180n 플러스 90. 이쪽은 135 플러스 180n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제 n에다가 이제 정수를 집어넣는 거야.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90도부터 2분의 세타가 135도 사이란 얘기. 따라서 얘는 2사분면. 다음에 n이 1이 되면 270도와 그 다음에 315도 사이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4사분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다시 얘가 360이 완성이 됐으니까 360도 한 바퀴니까 의미가 없다고. 따라서 답이 똑같이 이렇게로 바뀌어 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3세타가 4사분면에 갈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야. 3세타가 4사분면. 4사분면은 몇 도부터? 270도부터 360도 사이 이렇게. 근데 몇 바퀴인지 몰라. n바퀴라고 써야 한다고. 이렇게 n바퀴 더하기 n바퀴 이렇게. 그럼 나는 세타를 구할 거니까 얘를 가지고 세타를 구할 거니까 이제 3으로 나누란 얘기지. 3으로 나누면 얘는 90이고 얘는 120n. 3으로 나누면 얘는 120이고 얘는 120n. n에다 0, 1, 2, 3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0을 집어넣으면 90도와 세타가 120 사이에 있다는 얘기. 따라서 제 2사분면 n이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210도와 240도 사이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3, 4분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n이 2가 되면 240이니까 330도와 360도 사이니까 얘가 4, 4분면이 되겠지. 그 다음에 n이 3이 되면 다시 여기가 몇 도가 되니까 360도니까 얘가 답이 90도부터 120도까지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고.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따라서 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필수예제 2번. 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을 하고, 일단 이런 것들 나오면 얘가 무슨 의미인지 찾기 위해서 잠깐 그림 그려보면 돼.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얘가 처음에 동경은 여기인데 그 다음 동경은 뭐 몇 바퀴 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몇 바퀴 돈지 몰라. 어쨌든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얘가 알파하고 하나는 베타니까 차가 n바퀴란 얘기야. 차가 n바퀴. 몇 바퀴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합도는 차로 이제 계산을 계속 하는 건데, 얘 말고 표현이 되는 게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반대 방향에 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하나가 여기에 이게 알파면 다른 하나는 반대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얘가 몇 바퀴, 이게 알파랑 지금 이거는 알파 같으니까 차가 0이란 얘기야. 차가 0. 그래서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n바퀴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차가 180도가 돼야 되지. 얘도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180, 여기다 360n이 반드시 뒤에 이렇게 몇 n바퀴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따라서 일단 정리를 하면 동경이 같다는 말은 첫 번째 동경이 일치한다. 차가 0도란 얘기. 일치. 차가 0도란 얘기. 동경이 일직선이고 반대 방향에 있단 말은 차가 180도란 얘기야. 근데 얘가 몇 바퀴 차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n바퀴라고 이렇게 답을 써야 한다고. 다음에 또 나온 게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 x축 대칭은 얘가 요만큼이면 얘는 요만큼이잖아.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근데 x축 대칭은 요만큼의 각도와 요만큼의 각도가 같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란 얘기야. 그럼 얘는 합이 360도란 얘기지. 합이 360. 근데 360도는 어쨌든 0도랑 같다고. 따라서 얘 여긴 뒤에다 뭐라고 쓰면 돼? n바퀴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x축 대칭은 이제 세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게 x축 대칭은 합이 0이야. 대칭은 합이 0. 얘가 플러스 알파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합이 0이니까 뒤에 360n 이렇게 쓰면 된다고. 다음에 그럼 y축 대칭은 어떻게 하냐? 얘도 그림 그려보면 돼. y축 대칭은 이렇게 하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지금 이제 알파랑 같은 각이 여기가 알파지, 그지? 얘가 각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알파하고 베타하고 합이 얘는 180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180도. 물론 뒤에 360n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y는 x의 대칭이 있는데, y는 x의 대칭은, 이렇게 있고, y는 x의 대칭은 선이, 얘가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알파라고 치면, 베타는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베타가 돼야 되지. 근데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도 알파가 돼야 되지. 그럼 얘는 합이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뒤에 360n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이제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문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차가 0이란 얘기. 동경이 일치한다는 동경이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에 있단 말은 차가 180도란 얘기고, 다음에 x축 대칭은 합이 0이란 얘기고, 합이 0. 얘가 플러스 알파, 얘가 마이너스 알파. 합이 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합이 180도라는 얘기였고, 다음에 5번 y는 x 대칭은 합이 90도라고 그랬어. 그리고 뒤에 360원 이렇게 갖다 n 박히니까 다 360원을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뭐 동경이 일치한다, 반대 방향에 있다 할 때는 차를 가지고 하는 거고, 대칭 나오면 다 합 갖고 그림을 생각을 하는 거, 판단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면 좋은데 외우지 못하면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도 돼.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차가 0이란 얘기니까 0 플러스 n 바퀴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럼 7세타와 세타의 차가 얘가 0 더하기 360n이 되어야 된다고. 따라서 나는 6세타가 360n이 되는 거지. 나는 세타를 구할 거야. 세타는 60n이 되겠지. 얘 6으로 나누면. 그럼 이제 그 n에다가 이제 0, 1, 2, 3, 4를 이제 집어넣는 거야. n이 n 바퀴니까.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세타는 일단 0. 다음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60도가 될 수도 있고, 2 집어넣으면 120도, 3 집어넣으면 180도, 그 다음에 240도, 그 다음에 300도, 360도, 360도 어차피 답이 0이지. 그 다음 다시 또 60도 이렇게 계속 갈 거야.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범위가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건 몇 도밖에 없어? 60도밖에 답이 없겠네. 그래서 60도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동경이 일직선 위에 반대 방향에 있다.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에 있다.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럼 얘는 차가 180도란 얘기예요. 따라서 차는 5세타와 세타를 뺀 게 차인데 4세타가 180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근데 몇 바퀴인지 모르니 360n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나는 세타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4로 나누면 45도 플러스 90n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n에다가 0, 1, 2, 3, 4를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세타가 45도란 얘기고, 그 다음에 n을 2를 집어넣으면 세타는 135도고, 그 다음에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제 180도 범위 밖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45도 또는 135도가 정답이 됩니다. 자, x축 대칭은 지금 x축 대칭, 얘는 이게 이렇게니까 얘가 알파면 얘는 베타고, 실제로 이건 마이너스 알파랑 같은 거. 따라서 합이 0이라고 그랬지. 합이 0이니까 세타와 11세타를 합칠 거니까 12세타가 0도가 돼야 돼. 그럼 얘는 360n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따라서 세타는 12로 나누면 30n이 돼야 되고, 그럼 얘네다 0부터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세타는 0,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0, 2 집어넣으면 60, 3 집어넣으면 90, 그 다음에 120, 150, 180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갈 필요가 없지.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범위 아니면 120도와 150도가 정답이 됩니다. Y축 대칭은 합이 180도란 얘기야. 합이 180도. 그럼 합은 이제 얘도 Y축 대칭은 이렇게 해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얘가 또 다시 알파랑 같은 각이니까 합이 180도란 얘기야. 베타 플러스 알파가 180도. 얘랑 대하면 9세타인데 얘가 180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뒤에 모르니까 n 바퀴 이렇게. 따라서 세타는 20도 플러스 40n이 되어야 하고,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세타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0도, 1 집어넣으면 60도,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00도. 이미 벗어나 버렸지.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20도와 60도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호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몇 도 이렇게 하는 걸 얘를 60분법이라고 그래.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호도법은
이제 쉽게는 이제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호도법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60분법으로 바꾸면 180도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의는 뭐냐 하면 정의는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으로 잡았어. 근데 이렇게 잡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 뭐냐 하면 1라디안의 크기는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뭐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뭐 결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45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일단 얘를 그러니까 파이라고 쓰고 이게 파이가 180도거든. 180도 나누기 4를 해야 얘가 45도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요렇게 답을 쓰면 4분의 파이가 얘가 이제 호도법이고 얘를 60번으로 바꾸면 요렇게 답을 쓰는 거야. 근데 하는 방법은 45라고 쓰고 180을 곱하고 180을 이렇게 나누면 돼. 근데 이 180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100,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해서 양변에 파이를 곱해버리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지금 얘가 파이랑 같은 거니까 얘를 약분하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면 180도의 반,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가 돼야 되고 4분의 파이는 반의 반이니까 45도가 돼야 되는 거고 6분의 파이는 30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60도가 돼야 되는 거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지금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각도를 갖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 여기가 반지름이 R이고 60분법으로 우리가 편한 걸로 여기 60도라고 치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지? 호의 길이는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60도를 이렇게 곱해서 답을 찾았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얘가 360도 얘 약분하면 6분의 1인데 얘까지 하면 3분의 1파이 R 이렇게 되지. 이 60도가 이게 뭘로 바꾸면 얘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얘는 180을 쓰는 대신에 180 대신에 파이를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약분되니까 이게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게 60도를 뭘로 바꾼 거고 호도법으로 바꾼 거고 이 R이 반지름이니까 우리는 호의 길이를 R 얘가 세타, 그러니까 R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냥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돼. R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라디안으로 나와 있을 때는 여기를 뭐 우리가 얘가 예를 들어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분의 파이를 뭘로 고친 다음에 얘를 180도로 써서 60도로 고친 다음에 360분의 60 이렇게 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R 세타가 공식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R 세타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 우리가 뭐였냐면 2분의 1 RL이었는데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삼각형의 넓이처럼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얘랑 얘랑 곱하고 나누기. 근데 L이 뭐가 되니까 R 세타가 되니까 여기다 R 세타를 집어넣어 버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60분법이 아니고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해서 답을 찾고 넓이도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자,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여기에 180을 쓰는 대신에 여기다 파이를 붙인다고. 따라서 얘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고 다음에 얘도 180을 쓰는 대신에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얘는 18분의 19파이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4분의 75파이 15파이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9분의 35파이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얘는 60법으로 나타내려면 여기다 180만 다 곱하면 돼. 파이 대신에 180을 쓰고 곱하기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에 동경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동경인데 얘는 뒤에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2m 파이 플러스 일반각을 이렇게 쓴다고. 50도 이렇게. 얘도 일단 360을 더하거나 빼서 요 범위 안으로 0도부터 360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360 빼면 210도지. 따라서 일반각은 210도인데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2m 파이. 이게 360n 대신에 선생님 지금 2m 파이를 쓰고 있는 거야. 2m 파이가 360, 그러니까 2파이가 360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썼었는데 얘를 그냥 2파이로 쓰는 것 뿐이야. 따라서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이거 얼마야? 360면 210도?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도 일반각을 세타도 이렇게 파이로 쓰려면 얘도 180분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약분해서 18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60부분과 호도법의 관계. 자, 지금 이거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다 180을 곱해서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180을, 그러니까 180을 쓰고 이렇게 해서 얘를 약분해서 얘가 4분의 7인지 확인을 해도 되고. 지금 180을 쓰면 얘가 이렇게 약분하면 45도니까 45도 곱하기 7을 하면 7호 35, 47, 28, 315도. 그래서 기호가 맞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의상은 이제 여기다 180 집어넣는 게 낫겠지. 여기다 180을 집어넣으면 얘가 60도니까 얘는 마이너스 660도. 얘도 맞는 얘기고, 여기 180을 집어넣으면 30도니까 210도 맞는 얘기. 180을 집어넣으면 약분을 하면 얘는 15도지, 그지? 15 곱하기 7을 하면 105도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니을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거 660인데 여기 니은도 틀린 거네.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마찬가지입니다. 180을 집어넣는 거야. 180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틀린 걸 찾았더니 여기 180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60도니까 30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다음 동경이 나머지 내 거 다른 거. 이거 뭐 호도법으로 바꾸는 것보다 어쨌든 60분법으로 바꾸는 얘는 60도고, 얘는 720도를 빼면 50도고, 얘도 50도고. 그러니까 360도, 그 다음에 720도, 1080도 이렇게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2파이, 얘는 4파이, 그 다음에 6파이 이런 것들을 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360도를 거꾸로 더하면 되지. 더하면 얘도 50도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0도부터 360도 사이로 들어와 있는 거야. 얘가 0이고 이쪽은 2파이니까. 따라서 얘는 이걸 그대로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180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얘도 50도니까 얘도 같은 각. 얘가 틀린 각이겠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파이를 더하면 18분의 36을 더하면 아직 양수가 못 되지. 그래서 그럼 그 다음 4파이를 더해야 되는 거야. 4파이를 더하면 72파이를 더해야 되겠네. 그럼 18분의 72 빼기 42를 할 거니까 얘가 31파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310도가 되는 거야. 310도. 따라서 5번이 틀려 있습니다. 사사분면에 있는 각, 그러니까 얘는 27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들을 찾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360을 더해서 300도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60도는 거꾸로 오니까 당연히 사사분면에 있습니다. 1000도는 720을 빼면 되니까 720을 빼면 얘가 280도지. 따라서 얘도 같은 사사분면에 있겠네. 얘는 180도를 곱하면 얘가 60도니까 얘가 420도.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얘가 2파이니까 얘가 2파이를 빼서 3분의 파이라고 쓰는 게 바람직해. 따라서 어쨌든 이건 60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1사분면. 2파이는 360도. 360도 이 경계선상들은 몇 사분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도 2파이를 빼면 4분의 7파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4분의 7파이는 315도. 다음에 3분의 4파이는, 이거는 이제 2파이를 더하면 3분의 6파이를 넣으니까 3분의 2파이가 돼야지. 얘는 120도, 2사분면이고, 지금 4230도는 숫자가 너무 큰데, 36 곱하기 10을 하면 3600이고, 일단 3600을 먼저 더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럼 얘는 30도고 6이고, 그럼 마이너스 630도네. 그럼 다시 720도를 더하면 630을 빼는 거니까 얘는 90도가 되겠다. 따라서 얘는 90도랑 같은 거야. 90도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뒤에 각도가 안 써져 있는 건 뭐 얘기하는 거면 얘는 1라디안 얘기하는 거야. 1라디안. 호도법이라고. 그러니까 호도법이란 말은 무슨 1라디안이 어떤 크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1라디안은 반지름과 얘 호의 길이가 같은 각도를 얘기를 해. 1라디안은 이렇게. 1라디안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 그러니까 얘가 따라서 얘도 이쪽 각도니까 사사분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라디안을 크기가 60부분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 57도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57도. 그럼 얘는 마이너스 57도라고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사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자, 호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은 r 세타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와 2분의 1 r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의 길이 2파이는 r 세타니까 3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래. 넓이는 2분의 1 rl을 하면 되지, 그지? 2분의 1, 지금은 이제 2분의 1, 얘도 나와 있고 얘도 나와 있는데 이걸로 쓸 필요가 없다. 3 곱하기, 어차피 답은 똑같겠지만
2파이를 할 거니까 얘는 3파이가 되겠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건 세타랑 얘랑 3분의 2파이랑 3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얘가 3분의 9니까 3분의 11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뭐 공식 알면 간단한 문제지. 다음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얘는 호의 길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r 제곱 세타. 얘가 24파이가 되어야 한다고. 얘가 18이니까 세타는 18분의 24파이 약분하면 3분의 4파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6 곱하기 3분의 4파이. 따라서 얘는 8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더할 거니까 얘가 3분의 24니까 3분의 28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4-2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넓이와 같을 때 둘레의 길이와 넓이가 같대.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그럼 여기가 3이라는 얘기고 여기 세타가 지금 모르는데 그럼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를 구하는 거 여기는 3세타라고 써야 되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써니까 r제곱이 9고 세타 이렇게 그럼 3세타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와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는 이건 호의 길이고 둘레의 길이는 얘랑 얘랑 더한 겁니다. 다시 할게. 다시 하면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3이고 여기가 세타가 되면 여기는 3세타.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얘네들 다 더한 거니까 3세타 플러스 6이 돼야 돼. 얘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얘는 2분의 9세타가 돼야 되고 나는 이 세타 값을 찾는 거거든.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3세타가 12가 되니까 세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세타는 4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4-3번. 밑면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모서리 원뿔이 이렇게 있는 거지.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4이고 모서리 길이가 11에 이렇게. 이제 건널비를 구하려면 이렇게 전개도가 필요해. 전개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뭘 할 거냐 하면 일단 이 문제 핵심은 이거지. 얘 둘레와 얘가 같다. 이렇게. 따라서 지금 여기가 12가 되니까 얘가 몇 파이니까 반지름이 4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얘가 8파이지. 여기가 8파이니까 부채꼴의 넓이 이제 건널비의 넓이는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2분의 1 r l로 구하면 되겠네. 2분의 1 r 곱하기 l 이렇게 곱하면 68 48파이고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가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64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이제 삼각함수를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떤 각 세타, 여기를 빗변이라고 하고 여기를 밑변, 여기는 높이라고 하지 이렇게. 그럼 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빗변분의 높이로 구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구했고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밑변분의 높이로 이렇게 구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건 뭘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요 삼각형에서 할 건데 얘가 동전각이 세타일 때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x가 이제 밑변 역할을 하는 거지. x가 밑변 역할을 하고 y가 높이 역할을 해. 그리고 참고로 r은 이제 길이값이라 여기 양수로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사인 세타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인 세타는 얘가 빗변이 r이고 높이가 y니까 r분의 y, 얘는 r분의 x, 얘는 x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인 거야. 다만 이게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x, y 값이 반지름은 그대로지만 일단 얘가 3,-4가 여기에 있는데 이 반지름 그럼 어떻게 찾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찾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로 찾으면 OP의 길이는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든 이렇게 요게 답이 5가 돼. 그럼 이 길이가 이제 3, 4, 5니까 5가 되는데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높이를 쓸 건데 높이가 y 값이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코사인 값은 밑변이 x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탄젠트는 x분의 y를 쓸 거니까 이렇게. 지금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게 이렇게 음수가 되고 있지.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사인 x는 r분의 y였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였고
얘는 x분의 y였는데, 생각을 해보면 r은 양수니까 y 부호에 따라서 사인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야. 따라서 y가 양수일 때, 위에 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고, 코사인 x가 부호를 결정하면 x는 오른쪽에 있을 때지. 그럼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을 때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럼 탄젠트 값은 x와 y가 부호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에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플러스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여긴 전부 다 플러스고, 여긴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여긴 코사인만 플러스여서 순서대로 1사분면부터 올사, 탄, 안, 코, 탄, 코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얼사, 안, 코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의 관계인데, 이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x분의 y. 근데 사인 값이 r분의 y고 코사인 값이 r분의 x니까 얘 범위처럼 얘랑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울 때 뭐 이렇게 연탄 쌓고 뭐 이렇게 외웠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탄젠트는 이렇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항상 1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피의 좌표가 x, y일 때 OP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지. 따라서 이 반지름의 길이 r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인은 x분의, 그러니까 이게 뭐야, r분의 y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인데, 얘를 제곱하기 위해서 이제 통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이거 r제곱이랑 같이 여기가, 따라서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를 외우져 있어야 합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도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이게 그 각도의 크기를 구할 때 얘가 일단 이 세타를 가지고 얘 값을 찾을 건데, 일단 이거를 이제 생각을, 원래 이제 반지름의 길을 찾아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서 1 더하기 3에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반지름 2가 돼야 돼. 그럼 사인은 2분의 y 값이니까 루트 3. 다음에 코사인은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지. 다음 240도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얘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사인도 음수, 그 다음에 코사인도 음수가 돼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얘는 60도랑 같은 거지. 그래서 전부 다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얘는 2, 4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얘가 180도를 이렇게 해서 얘가 30도, 얘가 150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탄젠트와 코사인은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얘는 이제 4파이를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16파이를 더할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다시 이제 더해서 4분의 이제 2파이를 더해서 4분의 7파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만들어 4분의 7파이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하도 되니까, 어쨌든 얘가 4, 4분면에 있는 각이야. 4, 4분면에 있는 각은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얘는 사인만 플러스인 걸 찾는 거지. 따라서 얘는 2, 4분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 코사인만 플러스지, 이렇게. 따라서 이건 탄젠트만 플러스인 걸 찾는 거니까 얘는 3, 4분면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5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5번 문제를 볼 때 얘가 이제 사인, 코사인 값을 찾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방법이,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동심원을 그려도 되는데, 그냥 이게 밑변이고 얘가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절대값 개념으로 여기 4, 3, 5 이렇게 쓰고, 다만 얘가 그냥 몇 사분면인지 생각하면 이제 금방 끝이 나. 그러니까 몇 사분면, 이게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x, y 값이 나와 있으니까 빗변분의 높이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들 풀 때는 이게 몇 사분면인지 판단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서, 얘가 이게 판단 바로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 4분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4, 4분면은 코사인은 음수값이 양수값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은 음수값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절대값은 똑같다고. 사인값은 5분의 3이 되어야 되고, 근데 얘가 4,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x분의 y 쓰는 거잖아. 코사인도 마찬가지, 얘는 5분의 4. 얘네들을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얘 2배니까 5분의 8.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답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보면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나중에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6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6분의 파이를 얘를 이제 원래 그림대로 하면 이렇게 해서
180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그리고 얘가 30도를 더 갔다는 얘기예요. 얘가 210도 얘기하는 거야. 그럼 210도를 갔으니까 여기 요만큼이 간 거야. 그럼 지금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럼 여기 30도를 더 갔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 할 거냐면 반지름을 1이나 뭐 2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돼. 그냥 보통 이제 반지름을 1로 설정을 합니다. 1로 설정을 하는데, 1로 설정하면 얘가 30도니까 얘가 1이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이제 지금 그림이 얘가 1, 그림이 이렇게 해서 얘가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이제 특수각이 길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여기는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답이 되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의 코사인 값을 찾을 거니까 코사인 값은 1분의 반지름이 1이니까 x 값을 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제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을 써야 한다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푸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얘가 그림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180도 회전을 시켜버리면 어차피 삼각형은 요렇게, 얘가 지금 요게 180도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지. 그럼 요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밑변이고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고 얘가 높이니까 밑변하고 높이의 절대값이 다르지 않아. 절대값이 같다고. 절대값이. 반면에 뭐 360도 돌리면 어차피 똑같아지고, 반면에 이제 90도를 회전시켜버리면 요렇게 가는 거거든. 얘가 여기서 90도만큼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 밑변이 지금 이 높이가 밑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변이 높이가 되는 거야. 밑변하고 높이의 역할이 바뀌어 버려. 따라서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90도나 그러니까 180도나 360도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회전을 시켰을 때는 밑변하고 높이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그가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코사인 값도 그대로 코사인 값이 돼야 되고, 사인도 그대로 사인 값으로 나와야 되고, 탄젠트도 탄젠트 값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만 여기가 30도라고 치면 여기 210도는 얘가 부호만 달라지는 거지. 어차피 이거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삼각 B, 이게 지금 어차피 삼각 B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반지름을 아까 처음에 1로 설명했지만 반지름 2로 설명을 하면, 얘가 2로 설명을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 되잖아. 따라서 얘도 코사인 값은 얼마가 돼야 되고, 2분의 루트 3인데 마이너스, 아까 1로 했을 때도 그림 이거였는데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길이가, 그러니까 순서상이 이거였는데, 그럼 얘는 1분의 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 삼각비는 어차피 삼각형 크기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각도와 관련이 있는 거, 어차피 답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180도나 360도를 회전시킬 때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90도나 아니면 다시 이거를 180도 회전시키면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올 텐데, 이렇게 올 텐데, 예,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 90도나 270도를 회전시키면 x하고 y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탄젠트는 x분의 y가 y분의 x로 바뀌어야 되니까 탄젠트분의 역수로 바뀌는 관계에 있는 거야.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 180도나 360도를 회전시켰을 경우에는, 얘를 더하거나 뺐다는 얘기를 생각하면 돼. 얘를 회전시켰을 경우에는 코사인, 그러니까 그대로 사인은 사인이고 코사인은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고, 이렇게 코사인은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탄젠트고. 반면에 90도나 270도를 회전시키게 되면 얘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선생님이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몇 사분면인지 확인을 하는 거야. 얘는 3사분면이야. 3사분면인데 얘를, 그러니까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야. 얘만 플러스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값이야. 근데 이게 몇 도랑 80도를 회전시켰을 때 몇 도랑 같은지를 찾았더니 얘는 30도랑 같은 거야. 210도니까. 그럼 나는 30도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30도의 정답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그냥 30도짜리 그림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30도짜리 그림 그리고 길이비가 2대 1대 루트 3이지. 따라서 코사인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다만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2가 있어서 이렇게 곱하고, 탄젠트 값은 3, 4분이니까 플러스 값이고 얘는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고,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을 하고 있지. 그럼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는 유리하면 루트 3이네.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2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얘 문제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6분의가 있으면 얘는 30, 얘가 6분의 파이든 6분의 몇 파이든 2파이든 6분의 3파이든, 그러니까 6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구나. 그러니까 약분 안 되는 것들, 6분의 파이나 6분의 5파이나 6분의 7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얘는 다 30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3분의가 있으면 3분의 2파이든 3분의 파이든 3분의 4파이든 생각하지 말고 이건 60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60도랑. 그러니까 이건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1번 보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빠르게 하는 방법은 얘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밑변이 8이고 높이가 15인 거야. 그럼 8, 15, 17 이렇게 된다고. 다만 얘가 몇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값이 되어야 되고, 사인 세타는 플러스 값이니까 얘는 17분의 1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2사분면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달고 그림의 대로 코사인, 탄젠트, 사인 이 순서대로 풀면 된다고. 코사인은 17분의 8, 탄젠트는 8분의 15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에다 17배를 할 거니까 앞에는 15고 여기다 16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0. 여기는 17을 곱할 거니까 17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 여기는 더하기 3을 할 거네. 따라서 위에는 마이너스 15, 밑에는 마이너스 5여서 3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자, 이게 몇 사분면인지 확인을 해야 돼. 얘가 몇 사분면이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얘가 2분의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어쨌든 이거 3,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3, 4분면.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가 돼야 돼. 근데 4분의 파이는 실제로 여기다 이제 파이를 돌려서 180도 돌려보면 4분의 파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중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3분의가 있으면 60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분의가 있으면 30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4분의가 관련이 되어 있으면 얘는 45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45도랑. 그럼 일단 45도 그림을 그려버린다고. 1대1대 루트 2. 그럼 사인은 루트 2분의 1이고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이고 탄젠트는 1인데 다만 얘가 몇 사분면이니까 3, 4분면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만 플러스인 거야. 근데 여기가 빼기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네.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1이 정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요거 하나 외우면 되는 거. 전부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따라서 둘 다 플러스니까 얘는 1사분면하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걸 찾는 거니까 얘는 3, 4분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사분면 또는 3, 4분면. 얘는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부호가 다른 거니까 얘는 2, 4분면과 3, 4분면을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제 3, 4분면이 답이 돼요. 이렇게. 다음 6-1번. 계속 같은 얘기이지, 그지? 얘가 전부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럼 얘가 사인하고 코사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 그럼 앞에 있는 거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1, 4분면하고 2, 4분면을 얘기해. 여기 둘 다 음수니까 2, 4분면하고 1, 4분면, 2, 4분면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겹쳐지는 거는 제 2, 4분면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원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돼야 되는데 복소수 i의 성질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이건 둘 다 음수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눗셈인 경우에는 루트 b 나누기 루트 a가 루트 b분의 a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분모만 음수인 경우야. 따라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사인도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인 거. 얘는 몇 사분면 얘기하는 거야? 제 4사분면을 얘기를 하는 거야. 4사분면. 6-3번. 세타가 3, 4분면에 각일 때는 사인 값, 얘가 이게 절대값을, 그러니까 절대값이나 루트 a 제곱은 양수면 그냥 a로 나오고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지. 이거 하란 얘기야. 그럼 얘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지울 건데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빼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지. 얘가 전체적으로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도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야. 이렇게 제곱하고 루트를 지울 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7번 유형이 조금 복잡한데 이제 7번 유형 할 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지금 이제 쓰다 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계속 써야 되니까 얘가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은 사인 세타는 S로, 코사인 세타는 C로 그냥 C 안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코사인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여기 이렇게 전개를 하면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고 뒤에는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입니다. 그럼 얘가 사라지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2배가 됐지 이렇게.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정답이 2가 되어야 하는 거야. 다음 2번도 일단 쟤를 이제 통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야. 다시 써볼까? 2번 1 플러스 사인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통분을 하면 분모끼리 곱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겠네. 그지? 얘 합차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야 되니까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코사인. 여기는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곱하면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얘는 사인 제곱 코사인 이렇게.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위에는 2 사인 코사인 남았고 밑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남았네.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뭘 하는 거냐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식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서 얘를 정리를 이제 막혔을 때 얘를 떠올리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1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 거지. 따라서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2 사인 코사인이 돼야 돼. 그럼 얘가 코사인이 하나 약분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사인분의 코사인을 탄젠트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 탄젠트 세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와 같이 막혔을 때 얘를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라는 것까지 이렇게. 자 7-1번. 자,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탄젠트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니까 탄젠트는 이제 얘를 이제 계산할 방법이 없어서 얘 탄젠트에다가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이고 통분한다고 곱할까? 그냥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게 통분하고 곱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다시 쓰겠습니다. 미안해. 1 플러스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렇게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자 얘는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렇게. 지금 이거를 지금 써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좀 정리가 좀 간단해져 버렸지. 뭐가 간단해졌냐면 앞에 얘가 얼마야? 얘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인 거.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인 거야. 거기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곱할 거니까 얘는 전개를 하면 코사인 제곱 그리고 얘도 뭐야? 얘도 코사인 제곱이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도 코사인 제곱이니까 정답이 1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면 내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다. 얘도 눈에 들어와야 하는 거야. 다시 해볼게. 앞에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고 밑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아니면 여기서 막바로 했어도 돼. 얘가 뭐인 게 보였다면 코사인 제곱인 게 보였다면 문제가 별게 아니지. 전개를 하면 앞에는 코사인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플러스구나. 얘는 사인 제곱이 되니까 정답이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2번도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일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내야 돼. 따라서 일단 앞에 있는 건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그대로 써야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럼
이렇게 이제 분모를 통분을 해야 되니까 분모끼리 곱해야 되겠네. 그럼 곱하면 코사인하고 1-사인을 곱할 거니까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곱했다고. 그럼 여기는 코사인을 곱해야 되고 여기 뒤에는 1-사인을 곱해야 하는 거지, 그지? 1-사인을 곱할 거니까 요렇게 1-사인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제 정리를 했더니 밑에는 코사인 곱하기 1-사인이고 위에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이야. 지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위에가 1-사인 이렇게 되니까 밑에 있는 1-사인은 이렇게 약분이 돼버린다고. 따라서 정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하는 거야. 7-2번. 자, 뭐 공식이 이게 뭐 추가적으로 더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바꾸자, 글자를. 다만 이제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한다. 이 식을 정리할 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1-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이고 1-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자, 그럼 일단 얘는 1 플러스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니까 여기 이제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있겠네. 자, 일단 뭐 통분을 하고 일단 여기 괄호 안에를 통분을 하면 코사인분의 여기가 이제 코사인을 곱했으니까 코사인 더하기 사인 이렇게 되겠지. 얘를 제곱을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코사인으로 통분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제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개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코사인 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여기 코사인 제곱 얘가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약분이 돼서 사라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마찬가지 이쪽도. 그럼 앞쪽엔 남는 게 얘만 남았으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뒤에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어서 1이 2개니까 플러스 2가 정답이 됩니다. 7-3번. 계속 이제 뭐 복잡하지만 계속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범부수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걸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여기다 이제 사인분의 코사인을 집어넣어도 되고 코사인분의 사인을 집어넣어도 되고 막바로 이제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상황이 그래. 일단 얘를 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여기 탄젠트를 이제 고치든 안 고치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얘를 계산할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통분하면 선생님이 범부수 처리를 먼저 하지 않는 이유는 얘를 통분하면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보여서 그런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 있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해야 되고 뒤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있는데 여기는 1 플러스 사인을 곱해야 하는 거지.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야 하는 거지. 얘가 지금 이제 사인 제곱하고 같은 거라고. 그럼 이제 분자는 전개를 하면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분자가 지금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사인만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 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하나가 약분이 되면 사인 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이와 같이. 8번.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일단 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인 세타가 어쨌든 이 분수 방정식을 풀 거니까 분모를 양변에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2는 이쪽에 가서 곱해져야 하고 이렇게 1 플러스 사인이 이쪽에 가서 이렇게 곱해지겠지. 대각선을 이렇게 넘겨서 곱하는 거야. 그럼 사인 값을 찾았더니 3 사인이 1이 되어야 되니까 넘어가 정리를 하면 사인이 3분의 1이란 얘기네. 따라서 그러니까 2, 4분면에서 사인 세타 값은 플러스 값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인 값이 3분의 1이 되면 이게 4분면 무시하고 얘가 2, 4분면이니까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거 절대값 개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럼 사인이 3분의 1이 되게끔 그리면 요렇게. 그럼 여기 이 변의 길이를 찾는다고. 이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9 빼기 1 하면 루트 8이니까 2 루트 2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해서 답을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 건데, 다만 2, 4분면이 각도를 이제 2, 4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값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1번.
자,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지금 코사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절대값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코사인이 13분의 5가 되게끔, 여기 코사인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5, 12, 13, 여기가 12가 됩니다. 그럼 탄젠트 값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몇 사분면이니까? 3, 4분면이니까 답은 13분의 5 이렇게 탄젠트니까 5분의 10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고, 자, 그럼 일단 이것도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9분의 1이니까 대각선으로 넘겨서 곱해야 돼요. 9 마이너스 9 코사인, 얘는 여기 가서 1에다 곱할 거니까 1 플러스 코사인. 따라서 10 코사인이 8이 돼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8, 5분의 4란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되게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여기 5분의 4가 되게끔. 그럼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3이 돼야 되고, 다만 이제 사인이나 탄젠트 값은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럼 15, 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4, 4분면이어서,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마찬가지 4, 4분면이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야 돼. 얘는 마이너스 9고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3번. 얘도 이제 통분을 먼저 해야 되겠네. 일단 통분을 먼저, 이제 왼쪽을 정리를 먼저 할 거야.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사인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얘를 정리를 할 건데 통분하면 얘랑 곱해야 되니까 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자, 얘는 여기다 곱할 거니까 사인 제곱이고, 여기는 얘를 곱해야 되지. 그럼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네. 1 플러스 2 코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근데 지금 보면 분모는 사인으로 다시 묶으면 1 플러스 코사인이 돼야 되고, 지금 분자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얘까지 하면 2 더하기 2 코사인이지. 따라서 얘도 2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사인분의 2만 이렇게 남는 거야. 약분하면 얘가 답이 5라고. 따라서 사인은 넘어가면 5 사인이 2니까 사인은 5분의 2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사인 값을 가지고 사인 세타가 5분의 2가 되게끔 이렇게 쓰면 여기는 25에서 4를 빼니까 루트 21.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은 답이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루트 21이 돼야 되는데, 다만 얘가 2, 4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얘가 90도, 얘가 180도,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를 가져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1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9번. 자, 일단 얘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4분면에서 이제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3, 4분면이, 이게 4, 4분면이구나. 4, 4분면이니까, 얘가 270도, 얘가 360도, 4, 4분면이니까 코사인이 플러스 값이고, 사인 값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코사인은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 값, 이렇게. 자, 일단 얘를 가지고 할 건데, 일단 이제 곱셈공식 변형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게 하나 더 숨어 있거든. 따라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식을 이렇게 써보면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인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을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써야 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도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제 해결이 쉬워져. 그러니까 얘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쓰고 있는 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을 쓸 건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인데, 여기 얘가 1이어서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2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니까 사인 코사인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게 원래 합하고 곱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답이 나와 있고, 차를 구할 수가 없어 차의 제곱을 구하지. 그것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가 코사인이 플러스고 사인이 음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전체적으로 답이 음수가 되어야 돼요.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할 수는 없고 얘의 제곱을 구할 건데, 얘의 제곱 구하는 식이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라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그럼 이런 상황이라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이제 답을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8분의 3을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4분의 3으로 바뀌겠네. 따라서 얘는 4분의 7.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7이니까 2분의 루트 7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요 조건 때문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음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3번. 자, 3번도 이게 똑같은 거야. 아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식이 필요하지. 얘 식이 어떻게 되지? 앞에 세제곱, 뒤에 세제곱, 뒤에 세제곱, 3ab 괄호 한 번 더 이렇게 쓸 거야. 아까 요 답이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지, 그지? 자,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돼. 2분의 1을 세제곱, 얘는 8분의 1이고,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내가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8분의 9,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따라서 얘가 16분의 9네. 따라서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은 8분의 1에다가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16분의 9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따라서 얘가 16분의 2이니까 16분의 11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인 4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을 할 거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얘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고 다시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됩니다. 이건 뭐 간단하네. 얘 답 1인 거 우리 알고 있고, 얘도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 아까 구해놨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라고 이렇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1번. 자, 얘가 1, 4분면 전부 다 플러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도 지금 이제 1번 문제를 풀려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식을 써야 되지. 사인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 이렇게 쓴다고.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 2 사인 코사인이 9분의 8이란 얘기고, 따라서 사인 코사인은 9분의 4가 됩니다. 넘어가면 1번의 정답은 9분의 4. 다음 2번. 자, 2번도 지금 이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얘의 제곱을 먼저 구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얘도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여기다 9분의 4를 집어넣으면 9분의 8. 따라서 얘는 9분의 얼마야? 17? 이렇게. 따라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그러니까 9니까 루트 9니까 3분의 루트 17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1,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지. 따라서 정답은 플러스 3분의 루트 7이 정답이래요. 플러스 3분의 루트 7. 얘가 3분의 루트 7이고 얘가 9분의 4였지, 그지? 자, 그럼 이제 3번도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제곱식을 쓸 거야. 앞에 세제곱, 뒤에 세제곱, 3ab 괄호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돼.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이고,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얘가 구하고 있고, 얘가 9분의 4고, 얘가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 3이 하나 약분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은 27분의 1 더하기 9분의 4니까 통분하면 27분의 12. 따라서 정답은 27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지금 이제 4번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제곱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사인 4제곱, 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4제곱 이렇게. 근데 얘가 1이니까 이쪽은 1이 되고,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은 내가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가 이거의 제곱이니까 81분의 16이 되겠지? 이거의 2배를 할 거니까 81분의 32가 되어야 돼. 따라서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은 81분의 1 빼기 81분의 32를 할 거니까 81분의 4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 4분면의 각 탄젠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지금 이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럼 양변에 탄젠트를 곱해버리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 탄젠트. 넘어서 정리하면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2 탄젠트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서 탄젠트는 1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탄젠트가 1이라는 말은 그림을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야. 탄젠트가 1이 되면 1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여기가 루트 2. 그럼 정답은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되고, 코사인 세타도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다만 3, 4분면이니까 둘 다 보고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얘가 두근이래. 알파 베타 대신에 얘가 등장한 거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대신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4분의 1이 돼야 되고 a분의 마이너스 b,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4분의 k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곱셈 공식 변형으로 바뀌는 거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얘가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얘가 4분의 k니까 여기까지 하면 2분의 k 이렇게 돼야 되겠네. 따라서 2분의 k가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겠지.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1번 마찬가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3분의 k인데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이제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9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k 양변에 9를 곱하고 따라서 2k가 마이너스 8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잘못 썼나? 9를 곱하는 거구나. 9를 곱하면 여기가 6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6k가 8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 됩니다. 한 번 다시 써볼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3분의 k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식을 쓰고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대입합니다. 얘는 9분의 1 얘는 1 여기는 3분의 2k 이렇게 양변에 9를 곱하고 k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 10-2번. 자, 코사인 얘는 두근 이거니까 코사인 더하기 탄젠트가 마이너스 5분의 k란 얘기고 다음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5분의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코사인 더하기 탄젠트 이렇게 써서 지금 답이 잘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제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에 맞게 얘 곱하기 탄젠트가 뭐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그럼 탄젠트에다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어 보면 여기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마이너스 5분의 k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지워져 버리잖아. 따라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답을 찾아버린 거야. 얘가 사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럼 어쨌든 사인이나 탄젠트나 어떤 하나의 삼각비가 나와버리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야. 사인이 5분의 3이 되게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나머지 숫자가 4가 돼야 되니까 지금 사사분면이니까 부호만 맞춰서 쓰면 돼. 사인은 지금 음수로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럼 코사인은 뭐가 돼야 돼?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5분의 4가 돼야 되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야 되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야 하는 거야.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더해야 되니까 5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k가 된다는 얘기지. 양변에 20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16 마이너스 15는 20을 곱하면 마이너스 4k 이렇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 사인분의 1 더하기 코사인분의 1이 지금 두근이니까 지금 얘랑 더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2가 돼야 되고 다음에 얘랑 곱한 거는 얘인데 얘가 답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a분의 c니까 얘가 2k구나. k 두 분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답을 썼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정리하면 사인 코사인이 2분의 1이란 얘기고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얘는 사인 코사인 통분하면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지금 얘가 2분의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알아내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얘 제곱을 썼더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따라서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2가 되겠네. 그럼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루트 2가 되어야 되는데 1사분면의 각이니까 둘 다 양수여서 답을 양수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루트 2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정리를 하면 얘가 2 루트 2가 되겠네. 얘가 2k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2k랑 같아야 되지. 따라서 k는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